네, 자, 파국적 해악이 취약해진다는 거고,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, 이제 메톡스는 냉전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예.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, 핵 억지력이 옳았다라고 보는 거죠. 예. 자, 요 말은 뭐냐면은,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대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핵 무기 경쟁을 했는데,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우리를 공격하기가 어렵고, 물론 나도 상대방을 공격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공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전쟁을 막을 수 있다. 적어도 전쟁으로 가기가 어렵다. 이제 조금 그런 개념인데 핵 억지력이라는 것이. 예. 근데 메톡스는 이제 냉전 시대에 그런 핵 억지력 논리는 적어도 옳았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핵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. 뭐 그 결과적으로는 맞죠. 핵 전쟁을 한 것은 아니죠. 뭐 국지적인 분쟁 혹은 국지적인 대리전은 있었지만은 뭐 핵을 사용한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대결은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. 충돌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핵 억지력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는 검증된 것이 아니냐. 이것 자체가 어떤 전쟁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미국 도시,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 미국의 주요 도시, 예. 주요 도시에 대한 핵테러라는 것은 특별한 위험이다. 이것은 뭐 그런 어떤 약간 평범한 형태의 위협이라기보다도 아주 특별한 위협이기 때문에, 근데 사실 이제 특별한 위협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예, 그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특별한 위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아니, 마찬가지입니다. 뭐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? 그러니까 북한이 특별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4번은 그래서 그게 나와요. 결과적으로는.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파국적 해악을 아니 우리가 핵 핵테러라는 것 혹은 핵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국적인 해악, 치명적인 해악, 치명적이라는 말이 훨씬 더 낫겠네요. 예.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? 똑같은 얘기입니다.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. 근데 그 특별 조치가 뭐겠어요, 그러면? 그 메톡스가 하고 싶은 얘기, 그 특별 조치라는 게 결국은 핵으로 보복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. 자, 마지막으로는, 이거는 약간 조금 이제 수사적인 반문인데, 핵 억지력이라는 것이 만약에 테러리스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도덕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냐? 그러니까 도덕이 굳이 테러를 예방한다.
그러니까 도덕의 태배를 예방한다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,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핵을 사용한 보복은 할 수 없지 않냐. 그것은 도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테러리스트를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. 그런 말이 되겠죠. 아니면은 이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핵 억지력이라는 것이 만약에 테러리스트를 실제로 억제할 수 있다면은 굳이 도덕을 사용해서 테러리스트를 억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냐. 그냥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. 이제 그런 말이죠. 자, 그래서 매톡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고 보충하는 것이죠.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핵 억지력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치명적 해악을 당하기가 쉽다. 치명적 해악에 취약해진다라는 것이고, 두 번째는 핵 억지력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냉전 시대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.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핵 억지력을 가지고